여기 이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가 이 상도역 중에서는 가장 대장 아파트죠. 배우 이시연 씨가 청약에 당첨돼서 아파트를 매각한 이슈가 있었던 아파트고, 물론 이제 급매물은 많습니다. 지금도 원가 이하에 나와 있는 것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러한 건물들은 안 팔리고 있어요. 오히려 악성 재고처럼 쌓이고 있죠. 안녕하세요, 오너스 여러분들. 위너스의 서천입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가지 매매사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도 같이 스터디하고 공부하시다 보면 반드시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스빌딩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연남동 571-2번지가 거래가 됐고요. 매매금액 330억, 대지평수가 217.8평이고요. 토지평당가가 1억 5천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2023년도에 건물을 지었고요. 연면적이 880평 정도 됩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으로 건물을 지었고, 앞쪽이 유리 외관으로 커튼홀 형식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홍대 입구 사거리 쪽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여기가 경성입구 교차로인데, 거기 가기 전에 위치한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고요. 이 건물 역시 또한 투자 목적으로 330억을 이쪽 연남동에 투자한다는 거는 정말 많이 아쉬운 투자 사례죠. 그러니까 이 건물은 다 지어져 있고 사업 목적으로 매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홍대에 일반 상업지도 아닌, 그리고 메인 상권도 아닌 여기 입지에 매입했다고 하면 아쉽고요. 직접 사용 목적이라고 하면 잘 매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년도 GS25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노년동 199-24번지고요. 매매 금액은 300억, 대지평수는 136평,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83년도 건물입니다. 되게 노후해 보이죠? 연면적은 275평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인 건물이고요. 단순 토지평당가가 2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치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여기 신노년역 3번 출구 쪽에 위치한 역세권에 위치한 이 코너 건물에 거래가 됐고요. 이 입지는 여기 신노년역 먹자상권을 더 넘어가기 위해서 항상 걸쳐야 되는 길목 중에 하나이고, 이 건물 앞으로 바로 횡단보도가 있죠. 그래서 이 건물은 뭐 지나가시다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건물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 느꼈던 거는, 아무래도 입지 대비해서 금액 볼륨이 300억이고 그 다음에 토지 평당 금액이 2억 2천 정도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매매 사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랑 이쪽에 위치해 있는 거랑은 임대료 차이가 꽤 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3번 출구 나와서 여기 영동 먹자시장을 좀 가보다 보면 이쪽이 임대료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객단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도로 하나 다리 하나 건너는 곳만으로도 이쪽 임대 시세와 이쪽 임대 시세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건물이 1980년도 건물이니까 당연히 건물을 다시 지어야겠죠. 토지 매입비가 2억 2천이고요. 만약에 명도 조건으로 매입했다면 다행인데, 명도 조건이 아닌 승계 조건으로 매입했다면 명도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고, 향후에 이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토지 매입 원가가 많이 커지겠죠. 근평당 3억 가까이 될 텐데, 만약에 레버리지를 50% 이상으로 썼다고 하면 매입가 기준 수익률이 많이 세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나마 괜찮은 거는 아무래도 역세권에 가깝다 보니까 1, 2층 정도는 주변처럼 근린생활 시설로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쪽 라인이 가장 유명한 성형외과 거리죠. 그래서 대로변으로 면적이 많이 부족하시는 분들이 이면으로 백오피스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상층부는 앞쪽에 있는 대로변에서 운영 중인 의원이라든지 성형외과 회사들이 상층부 오피스를 백오피스로 맞춰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1, 2층 정도는 주변 상권에 맞게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토지 매입가 절대적인 금액이 평당 2억 2천이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리스크로 다 봤을 때는, 내가 만약에 이 건물을 매입하셨을 때 레버리지를 한 60% 이상으로 썼다 라고 한다면 원하는 수익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지만 평당 2억 2천이라는 점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쉽게 시세 차익이 눈에 그려지지 않는 건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다음 건물 넘어가도록 할게요. 상도 1동 708-1번지가 거래가 됐고요. 매매 금액 180억, 대지평수가 138평, 준주거 지역이고 연면적이 312평입니다. 토지 평당가가 1억 3,300만 원이에요. 이게 올리브영 들어가 있는 이 건물인데, 입지가 상도역 2번 출구 나와서 바로 보이는 이 올리브영 건물이죠. 아무래도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기도 하고, 이 건물을 매입하신 이유는 건물을 지어서 메디클로 좀 세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셨겠죠. 네, 그런 취지로 매입하신 것 같고, 이쪽은 주거단지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거단지가 많이 받쳐주는 상권이고, 여기 이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가 이 상도역 중에서는 가장 대장 아파트죠. 배우 이시연 씨가 청약에 당첨돼서 아파트를 매각한 이슈가 있었던 아파트고, 이쪽 부근으로도 근린생활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스타벅스라든지 뭐 올리브영,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 아파트 부근으로도 이쪽 라인으로도 상권이 많이 두텁거든요. 왜냐면 이쪽 이면으로 다 걸어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쪽으로도 1차적으로 소비력은 있지만 아무래도 여기는 역출구이기도 하고 준주거라는 점, 그리고 주변에 번듯한 메디컬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에 매입하실 분도 내가 향후에 이 건물을 지으면 내가 메디컬로 세팅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적정하게 잘 매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관철동 246-2번지가 거래가 됐고요. 매매금액 70억, 대지평수 54평, 평당 1억 2,800 정도고요. 82년도 준공, 연면적은 140평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딘가고 봤더니 관철동 종각 젊음의 거리 쪽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여기 청계천 바로 앞에 있는 이 코너 건물이죠. 이게 70억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금액 볼륨도 작고 입지가 괜찮아요. 바로 옆에 보이는 여기 해물점이라는 데도 사람이 되게 많고 인기 있는 음식점 중에 하나이고, 이 라인으로 은근히 맛집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이 바로 이제 청계천이기도 하고 뷰가 괜찮아서 임대 맞추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여요. 근데 단점은 단순하게 저희가 토지로 평택가로 봤을 때 1억 2,800이면 잘 매입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잘 매입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건물들보다도 이 건물은 임대료가 조금 더 나와줘야 돼요. 그 이유가 여기가 공시지가가 평당 1억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공시지가 높다라는 거는 텍스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보유세가 많이 발생합니다. 재산세도 많이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강남 건물을 생각했었을 때는 적정한 임대 수준으로도 뭐 이자를 감당할 수 있겠지만, 이 건물은 뭐 공시지가랑 매매가랑 크게 차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보유세가 많이 발생될 수 있어서 주변 임대 시세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아야지만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입지 대비 가격으로 봤을 때는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잠실동 동업빌딩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222-8번지고요. 매매금액 58억, 대지평수 66.76평, 토지평당가가 8,600, 92년도 준공, 연면적 179평,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58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지도 한번 보시면 여기 아시아선수촌 사거리에 위치한 이쪽 대로변이죠. 직접 사용 목적으로 매입하신 것 같아요. 실제 여기 가보시면 여기가 뭐 없거든요. 뭐 상권이 두터운 상권이 아니고요. 오피스가 많이 질비한 상권도 아니고, 그렇다고 1층에 뭐 커피숍이라든지 소매점이 들어올 수 있는 상권이 아니에요. 근데 이 건물은 전형적으로 좀 오피스 건물처럼 소형 사무실을 쓰기에 좀 적합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 작은 금액대 볼륨에 잠실동 대로변이라는 장점 때문에 매입하신 것 같은데, 이쪽은 사실 크게 임대료가 높게 올라가거나 그리스행한 시설이 많은 상권도 아니고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감안하였을 때 50억대에 이 건물 잘 샀냐 못 샀냐라고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많이 아쉬운 사례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도 140-16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56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대지평수 51평, 토지평당가가 거의 1억 정도 되죠. 77년도에 건물이 준공됐고 연면적이 125평이에요.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인 건물이고, 이 건물이 최근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전체 명도 조건으로 거래가 된 것 같고요. 입지가 어딘가고 봤더니 성능역 이면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여기 8번 출구에 나와서 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 팔렸던 이유는 간단 명료하죠. 금액대 볼륨은 50억대인데 역과의 거래가 멀지도 않고 전체 올근생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이 거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이잖아요. 강남의 평당 1억 정도의 역세권에 위치한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건물이 거래가 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앞도로가 4m잖아요.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 조금 어두운 느낌도 있고 되게 좁은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꼬마빌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을 고를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에쿼티에 맞게 이런 건물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건물도 시장에 나온 지가 한 2년 정도 됐었는데 결국에는 금액을 감액해서 50억대에 좀 거래가 된 것 같아요.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잘 하신다면 전 잘 매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배동 희연빌딩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방배동 876-20번지고요. 매매금액 55억, 대지평수가 50평, 평당 1억 400 정도 되고요. 준공연도가 2027년도에 됐고 연면적은 133평,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지가 이 내방역 8번 출구 나와서 바로 위치한 여기 20번지고요. 시장에 나와 있는 지는 꽤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방역이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 여기가 방배동 느낌도 안 나고 그렇다고 해서 소초구 느낌도 살짝 안 나죠. 내방역 자체가 직ገ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내방역에서 소비할 바에는 방배역 부근으로 소비를 하고요. 바로 위쪽에 있는 카페 거리라든지 뭐 한지박 사거리, 뭐 서리마을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사이에 낀 내방역이 사실 가장 애매한 상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건물 또한 오랫동안 건물이 좀 매각이 안 됐었어요. 이게 매각된 셀링 포인트 하나는 금액대 볼륨이 작죠. 그리고 건물 준공 연도 자체도 2010년도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역출구에서 되게 가깝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작은 금액 볼륨대로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잘 매입했다, 잘 매입하지 못했다라는 걸 떠나서 이 정도 금액 볼륨으로 역세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매입하신 분이 적정하게 잘 매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천호동 163-11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39억이고요. 63평이고 대지평수가 6,200만 원입니다. 93년도에 거래가 됐고요. 연면적이 168평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강동역 1번 축에서 쭉 나와서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이고요. 이 건물은 이제 일반 상업지로 되어 있죠. 평수가 작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600% 올라가냐 500% 올라가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쪽 라인은 딱히 어떠한 컨텐츠가 들어가기도 애매하고요. 여기가 오피스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많이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도 어떠한 뭐 사용 목적으로 매입하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시기에는 다소 아쉬운 매매 사례예요. 여기 강동역은 실제로 가보시면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도 아니고요. 주변에 오피스가 많이 있는 상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메디컬이 제일 비한 상권도 아닙니다. 그 이유가 바로 왼쪽에 있는 천호역에 직급역이 다 뺏기기 때문이죠. 천호역 나오자마자 현대백화점도 있고요, 이마트도 있고, 천호역 주변으로는 로데오 거리도 형성되어 있고 쭈꾸미 골목도 형성이 되어 있어서 거의 다 소비하려면 이쪽으로 음주 가물을 즐기거나 이쪽으로 쇼핑을 하거나 이쪽으로 메디컬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직결역을 많이 뺏겨서 강동역이 사실 많이 애매한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액대 볼륨이 작고 일반 상업지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2종이나 3종보다는 사업성이 조금 더 나오겠죠. 그래서 향후 이 건물을 뭐 주거용 목적으로 세팅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월세 소득은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건물 넘어가도록 할게요. 역삼동 836-8번지가 거래가 되었고요. 매매금액 52억, 대지평수가 38평, 토지평당가가 1억 3,600이죠. 2022년도에 건물 준공됐고요. 연면적이 108평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인 건물이고 전체 근린생활시설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남역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코너 건물이죠. 입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이 애매해요. 그래서 이 건물을 매각하신 분도 2022년도에 50억에 매입을 해서 2025년도에 52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원가 이하로 거래가 돼서 건물을 매각하신 분은 손실을 보고 매각을 하신 거예요. 요새 저희가 다른 고객분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급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급매물은 많습니다. 근데 급매물 판단하는 그 주관이나 기준점이 다 다른 거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영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역삼역의 아래쪽이라든지 뭐 반포, 잠원, 애매한 역삼동, 애매한 논현동 이런 입지들은 지금도 원가 이하에 나와 있는 것들도 되게 많고요. 원가 수준으로 나와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건물들은 안 팔리고 있어요. 오히려 악성 재고처럼 쌓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군가 봤을 때는 급매물일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 봤을 때는 거듭도 보지도 않은 매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건물들 특징 자체가 애매한 입지의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애매한 입지의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가 안 나가고, 임대가 안 나가기 때문에 공실 리스크가 계속 장기화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버티고 버티다가 무리하게 대출 받으신 분들이 건물의 실증이 나버려서 원가 이하에 매각해버리는 사례들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그러한 건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건물에 매각하신 매도인분은 정말 많이 아쉽겠지만 이 건물에 매입하신 매수인분은 낮은 금액 볼륨이고 그리고 건물이 다 신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격 주고 매입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대지평수가 38평이잖아요. 그래서 이 면적의 한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 때도 이 면적의 구분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층마다 올릴 수 있는 이런 한계가 많이 부족해요. 대지평수가 작으면 주차 대수가 일단 적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적게 되면 개별 층당 면적으로 임대를 뺏기가 많이 어렵겠죠. 그러면 1층만 근린생활시설로 주고 나머지는 통으로 맞춰야 되는데 면적을 최대한 쪼개서 써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좀 많이 아쉽고 애매합니다. 임차인들 레이아웃 그리기도 많이 애매하고요. 네,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향후에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례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당동 336-14번째 거래가 됐고요. 31억, 대지평수 31평, 토지평당가가 9,700, 62년도 준공, 연면적 15평입니다.
입지가 여기 보면 약수역하고 청구역이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이쪽이 준주거 코너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팔린 이유도 역과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고 건물 앞에 바로 횡단보도가 있고 금액대가 30억대이고 신당동 대로변이기 때문에 팔린 것 같아요. 30억대 준주거면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지평수가 30평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준주거든 3종이든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준주거 지역으로 400% 맥스로 다 올린다고 하더라도 30평대는 맥스로 400% 올리기가 조금 많이 애매해요. 일단 1층을 다 날려야겠죠. 왜냐면 주차 대수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여기는 1층이 반드시 필요한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준주거라는 이점은 있지만 절대 대지평수가 30평대이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을 다 활용하지 못한다. 근데 다만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신당동이고 건물 앞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존재해 있고 금액 볼륨이 30억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게 매입을 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유연호스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